자, 사회문화 8강의 스크린 커터제와 그 다음에 직업의 자유 부분입니다. 자, 이 작품은 지금 스크린 커터제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 자, 왜 스크린 커터제가 법적으로 정당하다, 이걸 밝히면서, 자, 지금 다른 나라, 특히 할리우드 외국 영화 같은 경우, 자, 이것은 어떻게, 자본이나 이런 것이 빵빵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한국 영화는 지금 상대적으로 열악하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자, 어떤 자생적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이걸 법으로 이것을 정해놓은 것, 제도화시킨, 자, 이게 바로 여기는 스크린 커터제입니다.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서는 이 헌법 37조 2항에 의거해서 결국 바로 한국 문화산업의 보호라는 이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권이나 그다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을 볼 수 없다, 이 내용입니다. 자, 본문 들어갈게요. 차근차근 들어갑시다. 자, 먼저 스크린 커터제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네요. 자, 스크린 커터제란, 자, 극장 경영자가 극장의 연간 상영 일수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한국 영화를 상영하도록 강제하는 자국 영화 의무 상영 제도. 이게 바로 스크린 커터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화 보러 갔는데 어떤 경우 한국 영화도 있고 외국 영화도 있는데 지금 이걸 우리는 시행하고 있단 말이야. 자, 한국에서 스크린 커터제가 법제화된 것은, 자, 법으로 이것이 제도화된 것은, 자,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때부터 법으로 정해지긴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철된 것, 관철이란 말을 써놨는데 그냥 적용되거나 시행된 것은, 자, 법적으로 이것을, 자, 적용한 것은, 자, 1993년 스크린 커터 감시단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거 뭡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 자, 나름대로 법은 만들어 놓고 그걸 시행하지 않았네요, 지금. 자, 게다가 2006년에 제정된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 극장 경영자는 연간 상영일 수의 5분의 1이니까, 자, 1년 365일에 5분의 1이니까 결국 한 73일이 나올 겁니다. 자, 한국 영화를 상영해야 한다. 이게 의무적인 조건이에요. 자, 스크린 커터제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극장 경영자가 한국 영화를 상영하고 싶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그가 외국 영화를 상영하고 싶은 경우에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문제, 반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외국 영화를 상영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제한을 하는 겁니다. 제한. 자, 다음 단,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자유롭게 상영할 수 있는 권리는 극장 경영자에게 극장 영업이란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권리일 겁니다. 그렇죠? 내가 영화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관객들 불러들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수입을 얻는데 누가 뭐랄 거야? 내가 지금 미국 영화를 틀던 아니면 내가 한국 영화를 틀던 누가 뭐래? 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자, 이것을, 자, 헌법 15조에서는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바로 직업 자유와 선택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 수행의 자유가 포함되는 포괄적 의미의 직업의 자유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스크린 커터제는 여기서 예외가 됩니다. 뭐 때문에? 자, 바로 이 헌법 37조 2항에 따르면 직업의 자유는 국가 안전 보장이나 그다음에 질서 유지, 공공 복리와 같은, 자, 어떤 공익적인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런 경우 있었죠? 지금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는 의사를 환자 받아가지고, 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호텔 같은 데에서는 환자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호텔에서 어떤 그 투숙객들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익을 창출하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이제 국가에서 근데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야, 너희 지금 영업하지 마. 그리고 거기다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코로나 환자들 격리시켰죠. 자, 이런 것도 결국 왜 그런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공공의 목적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야, 왜? 지금 나라에 지금 환자들이 너무 넘쳐나게 되면 결국 국민들이 지금 건강에 어떤 위협을 느낄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경우는 지금 너희가 영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 영업을 제한하고 대신에 환자를 격리시키는 게 공공의 목적에 우선시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도 영화도. 자, 그래서 스크린 커터제는 바로 헌법 37조 2항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스크린 커터제와 관련된 공익적 목적은 뭐냐? 어떤 공익이 있냐? 어떤 이익이 있냐? 이거야.
자, 영화가 일정한 문화를 표현하고 강한 전달력을 지니는 표현 매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영화를 보호하는 것은 바로 자국 문화 산업의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어떤 거래요? 자, 여기서는 자국의 문화 산업 보호라는 공익의 목적을 일단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헐리우드 영화 들어오면 그 영화 산업자는 어떻게 되겠어? 돈을 벌겠지만 우리나라 영화 전체적인 문화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은 실추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것이 우선 우리나라의 자국 문화를 보호하는 게 우선시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익이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경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노란색 두 개. 공익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국 문화 산업의 보호라는 차원에서의 공익, 또 하나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영화 산업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 한국 영화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공익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자, 이 두 가지 이유로 극장 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기본권은, 자, 이때 기본권 어떤 걸 얘기해요? 우리가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자유 경쟁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자, 이 자율성이 있단 말이야. 시장 법칙의 자율성의 이 기본권은 헌법적 원칙에 따라서 제한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무제한 내가 헐리우드, 난 돈이 많아서 헐리우드 영화를 지금 수입해가지고 내가 개봉을 함으로써 돈을 더 많이 올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영업적으로 제한을 해버리는 거야. 공익을 위해서.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를 위한 원칙으로 비례성의 원칙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 이 두 가지를 지금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비례의 원칙은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자, 기본권의 제한은 입법, 자, 이거 지금 조건이 한 4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고 그 다음 장에서 각각의 사례, 이걸 연결시킬 수도 있으셔야 돼요. 자, 먼저 입법 목적에 정당해야 돼요. 법을 만든 목적에 정당해야 되고, 또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다. 이 법으로 이걸로 이렇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이제 적절해야 되고요. 자, 효율적인 수단 중에서 기본권을 되도록 적게 침해를 하는 수단이어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제한할 수 있는 방법, 수단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게 기본권을 침해해야 되는 수단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침해, 바로 이 손해의 정도와 그 다음에 공적인 이익의 비중을 비교해서 저울질했을 때 둘 사이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조금 침해를 보지만 그래도 어떻게 공익으로 따진다면 그 정도의 어떤 균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공익은 별로 안 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손해는 엄청나게 막중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4가지 정도의 비례성의 원칙, 자, 이것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때 각각 하나씩을 보네요. 자, 헌법재판소는 한국 영화의 보호가 중요한 공공복리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사례인 뭐에 맞아떨어져요? 목적에 정당한가요? 맞아요? 공공의 복리를 위한 거니까 자, 목적이 정당한 거 맞네요. 자, 1번에 합당합니다. 그럼 첫 번째. 자, 왜 제가 1 다시로 해놨어요. 자, 또 스크린 커터제는 이런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다.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어? 자, 이것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 두 번째 맞아 떨어지네요, 또. 그리고 한국 영화의 연간 의무 상영 일수를 제외한 그 밖의 기간에는 외국 영화 상영이 가능해서 침해는 최소화시켰어요. 자, 세 번째 조건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한국 영화의 보호라는 공공복리와 극장 경영자의 직업의 자유를 비교하여 비중을 따졌더니 적정한 균형을 이뤘대요. 자, 공공복리와 같은 공공의 이익과 극장 경영자의 직업의 자유와 이걸 보니까 적절한 균형도 맞았어요. 그럼 4가지 조건이 스크린 커터제를 제한하는 것, 스크린 커터제를 실시하는 것에 합당하게 잘 맞아 떨어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어떻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 자,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침해는
헌법 10조가 전제로 하고 있는 개성 신장이나 생계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자유를 제한하는 걸 말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온 건지 아세요? 자, 다시 올라가 보세요. 자, 바로 여기는 요거 얘기하는 거야. 자, 맨 마지막 문단에서 보시면 자,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헌법에서 두 가지 비례성의 원칙과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이라고 있죠. 자, 먼저 첫 번째 살펴본 게 바로 비례성의 원칙의 그 네 가지 조건. 이걸 살펴본 거고. 자, 다시 넘어가시면 이번에는 두 번째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침해. 자, 이걸 지금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자, 헌법 10조가 전제로 하고 있는 개성 신장이나 생계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여기서 본질적 내용 침해입니다. 나는 지금 영화 사업자야. 그럼 당연히 영화를 개봉해서 수입해가지고 개봉함으로써 거기서 수익을 얻는 게 나의 본질적인 나의 직업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지금 막아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쵸?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본질적 내용 침해 면에서도 한국 영화의 연간 의무 상영 일수 또한 극장 경영자가 한국 영화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아무리 73일 동안 우리나라 영화, 한국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한다 할지라도 그 영화는 누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한국 영화는 자기가 영화 사업자가 아무거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것까지 국가에서 지정해 주진 않는단 말이죠. 그럼 이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있으므로 특정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조건, 첫 번째와 두 번째 샵, 이 두 가지가 다 침해되는 것이 최소화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본권을 지금 전혀 침해하지 않은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제한을 했으니까 침해를 했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것이 자, 어떻게 여러 가지 원칙에 크게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밑으로 가시면 스크린 쿼터제의 정당성은 평등권의 관점에서도 검토할 수가 있는데 문화를 전달하는 다른 매체에 대해서는 의무 상영제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왜 영화 매체에서만 그러냐? 맞죠? 이렇게 또 따질 수가 있잖아요, 지금. 영화 말고 다른 매체들도 많은데 왜 영화만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자, 우리는 헌법에 뭐라고 돼 있냐? 자, 11조 1항에서 누구든지 성별로, 그 다음에 종교로 또는 사회 신분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평등권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평등권도 마찬가지 헌법 37조 2항에 뭐라고 나와 있대요? 공익적 목적이 또 나왔네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공익, 국가의 공익입니다. 이게 먼저요. 공적인 이익. 자, 그래서 우리 헌법의 평등은 모든 것을 항상 똑같이 대우한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래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다르게 대우할 수도 있는 평등입니다. 차별적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스크린 쿼터제를 통한 문화 산업 보호는 문화 주권의 확보와 관련이 있고 할리우드 영화로 대표되는 외국 영화에 비해 자본이나 제작 여건이 열악한 한국 영화를 보호하고 한국 영화의 자생적 경쟁력을 제고하다,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크린 쿼터제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정당하다는 얘기죠, 스크린 쿼터제가.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이 스크린 쿼터제가 정당하다는 걸 밝힌 내용입니다. 자, 아랫부분에 내려가시면 뭐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해가지고 스크린 쿼터제의 경우 자, 여기서 한국 영화의 보호라는 작은 문화 산업 보호. 자, 이 하나와 자, 또 하나는 자,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 영화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공익적 목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이것을 지금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 자, 이것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헌법의 평등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도 아까 얘기했던 우리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국의 산업 보호와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 영화를 보호한다는 공익적 목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문화를 전달하는 매체, 다른 매체와는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제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마치겠습니다.